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이학승입니다. 오늘은 Dynamical Compartment in Starch Tank Reactors and Markov State Modeling for Mixing Quantification 논문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반응기 내부의 믹싱을 트래젝터리 데이터와 마르코프 모델을 이용해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한 연구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문제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응기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믹싱입니다. 반응기의 성능은 내부에서 물질이 얼마나 잘 섞이느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반응기 내부 유체의 복잡한 거동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반응기 내부에는 서로 잘 섞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움직이는 유동구조, 즉 coherent flow structures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데드존을 형성하거나 바이패스를 만들어 반응 시간을 불균일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응기 내부에서 어디가 잘 섞이고 어디가 잘 섞이지 않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믹싱 구조를 기준에는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FD 기반 시뮬레이터는 유체의 분리 법칙을 기반으로 매우 상세한 유동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 제어나 빠른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오일러 기반의 컴파트먼트 모델은 반응기를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구획을 나누는 기준이 설계자의 주관에 의존하게 되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면서도 객관적인 방법이 연구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서 기존 방법은 정확하지만 느리거나 빠르지만 주관적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시간 제어를 위한 초고속 예측입니다. 즉, 한 번 구축된 모델을 통해 CFD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믹싱 상태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 고획화입니다. 유동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해 컴파트먼트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기반 마르코프 상태 모델, 즉 MSM을 제안합니다. 먼저 객관성 측면에서 본 모델은 라그랑주 입자 궤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동구획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의합니다. 즉, 사람이 임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자의 이동을 기반으로 컴파트먼트를 결정합니다. 또한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정의된 구획을 기반으로 유체의 흐름을 마르코프 상태 모델의 확률 행렬로 표현함으로써 복잡한 믹싱 과정을 매우 빠르게 예측하고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 방법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가 어떤 차별점을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일러 방식과 라그랑주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오일러 기반 분석은 고정된 공간에서 유동의 속도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유동 자체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평균이나 스냅샷 기반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실제 입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는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라그랑주 기반 분석은 입자의 궤적, 즉 트래젝터리를 직접 추적합니다. 따라서 물질 이동 자체를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고 시간에 따른 실제 입자의 이동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응기 내부의 믹싱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획을 나누는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수동구획 방식은 지오메트리를 기반으로 반응기를 나누고 설계자의 경험에 의존하여 컴파트먼트를 설정합니다. 또한 컴파트먼트의 개수도 사람이 직접 지정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자동 구획 방식을 사용합니다. 아인밸류를 분석을 기반으로 데이터로부터 컴파트먼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며 이를 통해 설계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객관적인 구획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방법은 오일러 기반으로 벨럭시티 필드를 사용하고 정적인 스냅샷 중심 분석이며 컴파트먼트를 수동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반면 제한 방법은 라그랑주 기반으로 트래젝터리 데이터를 사용하고 시간에 따른 동적인 변화를 반영하며 아인밸류 분석을 통해 컴파트먼트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믹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전체 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입자의 궤적 데이터인 트래젝토리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위치 간 이동 확률을 계산하여 마르코브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구성합니다. 이후 이 전이 행렬에 대해 아인밸류를 분석하여 유동 내부의 구조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 아인벡터를 이용해 공간을 여러 개의 컴파트먼트로 분할하고 마지막으로 이 구조를 기반으로 믹싱 스태틱스를 계산하여 반응기 내부의 혼합 특성을 분석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교반기 내부 유체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입자의 궤적, 즉 트래젝토리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 데이터는 두 가지 방식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CFD 기반 유동 해석을 수행한 후 가상 입자를 추적하여 얻은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는 experimental 데이터로 4D PTB 기법을 이용해 실제 입자의 궤적을 측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과 실험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여 반응기 내부 상태를 예측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했습니다. 확보한 두 데이터 중 시뮬레이터 기반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뮬레이터 기반 트래젝토리 데이터는 CFD 기반의 레티스 볼츠만 메소드를 이용해 반응기 내부의 유동장을 계산하였고 난류 모델로는 LES, 즉 스마고린스카이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유동장 위에서 약 34만 개의 입자를 추적하여 트래젝토리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또한 약 10회전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충분한 시간에 대한 유동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experimental 기반 트래젝토리 데이터를 살펴보면 4D PTV 즉 Particle Tracking Velocimetry 기법을 이용해 실제 입자의 궤적을 측정했습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3차원 트래젝토리를 구성하였고 약 4만 개의 트레이서 입자를 사용했습니다. 각 타임스탬마다 약 3만 개의 입자를 추적하였으며 총 약 21만 개의 트래젝토리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확보한 트래젝토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응기 내부에서 입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확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마르코브 전이행렬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는 복잡한 연속적인 유동을 그대로 다루는 대신 공간을 작은 단위로 나누고 입자의 움직임을 상태 간 전위로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로 반응기 내부를 약 5만 개의 작은 박스로 나누는 공간 이산화를 수행했습니다. 이때 각각의 박스는 하나의 상태, 즉 스테이트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산화를 하는 이유는 연속적인 좌표계에서 입자의 움직임을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이산적인 상태 간 이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산화된 공간에서 각 박스에 있던 입자들이 다음 시간 스텝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추적합니다. 이를 통해 i번째 박스에서 j번째 박스로 이동한 입자 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값을 이용하여 전이 확률을 계산하면 i에 있던 입자 중 j로 이동한 비율인 p가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전이 확률들을 모으면 전이 행렬 p가 구성됩니다. 이 행렬에서 각 행은 현재 위치 i, 각 열은 다음 위치 j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행렬의 각 원소는 특정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전이 행렬은 한 번의 교반 동안의 입자 이동을 나타내며 이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면 시간에 따른 입자 분포 변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입자 분포에 전이 행렬을 계속 곱해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혼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는 특정 영역의 입자가 얼마나 머무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마르코브 모델을 통해 복잡한 유동을 행렬 연산으로 단순화하여 효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성한 전이 행렬 P에 대해 아인밸류와 아인벡터를 계산합니다. 이후 아인밸류들을 크기순으로 정렬한 뒤 각 아인밸류 사이의 간격을 분석합니다. 여기서 아인밸류 간 간격 중 가장 큰 차이를 가지는 지점, 즉 아인갭을 기준으로 컴파트먼트의 개수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아인갭 이전까지 존재하는
아인밸류의 개수를 컴파트먼트 개수로 정의합니다. 또한 아인밸류의 의미를 보면 람다는 1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구조를 의미하며 람다가 1에 가까울수록 해당 영역에서 입자가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인밸류 분석을 통해 컴파트먼트의 개수와 함께 각 영역의 체류 특성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아인밸류를 통해 컴파트먼트의 개수를 결정했다면 이제 아인 벡터를 이용해 실제로 공간을 분할합니다. 각 아인 벡터는 모든 박스에 대해 값을 가지며 이 값은 해당 박스가 어떤 컴파트먼트에 속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즉, 값이 비슷한 박스들끼리 묶어서 하나의 컴파트먼트로 정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뉜 영역들은 내부에서는 비교적 잘 섞이지만 다른 영역과의 물질 교환은 제한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이제 구성한 마르코브 전이 행렬을 이용해 믹싱 특성을 분석합니다. 먼저 초기 농도 분포를 설정합니다. 즉, 반응기 내부의 특정 위치에만 물질이 존재하도록 하고 나머지 영역의 농도는 0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이 초기 분포의 마르코브 행렬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도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산합니다. 이 과정은 이와 같이 표현되며 이를 반복함으로써 믹싱 과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믹싱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지표가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Expected Residence Time으로 입자가 특정 컴파트먼트를 벗어나기까지 필요한 평균 회전수를 의미합니다. 즉, 입자가 얼마나 오래 그 영역에 머무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두 번째는 믹싱 타임으로 초기 농도 분포가 반응기 전체에 거의 균일하게 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각 시간마다 전체 영역 중에서 현재 평형값의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에 들어오는 영역의 비율을 계산하고 전체의 95% 이상이 이 범위에 들어오면 그 시점을 믹싱 타임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이 믹싱 타임은 물질이 주입되는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방법을 바탕으로 실험 결과 및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인밸류 분석 결과입니다. 전이 행렬의 아인밸류를 계산한 결과를 보면 X축은 아인밸류의 인덱스를 나타내고 Y축은 각 아인밸류의 값, 람다를 의미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초기 1번부터 5번까지 아인밸류의 값이 비교적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는 아인밸류 값이 약 1.0에서 시작해서 0.98 정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다섯 번째 이후 아인밸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인밸류 값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뚜렷한 아인갭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험 데이터의 경우 다섯 번째 이후부터는 0.97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며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했을 때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와 모델이 일관된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아인갭은 시스템 내부의 구조적 분리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즉, 아인밸류가 크게 떨어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시스템을 몇 개의 독립적인 구조 또는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이 아인갭을 기준으로 반응기 내부에 총 5개의 주요 컴파트먼트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이후 컴파트먼트 기반 모델링 및 혼합 특성 분석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컴파트먼트 구조 분석 결과입니다. 앞서 아인밸류 분석을 통해 시스템이 5개의 주요 구조로 나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제는 아인 벡터 정보를 활용하여 실제 공간에서 그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각 회전 구간마다 아인밸류와 아인 벡터를 기반으로 컴파트먼트를 추출하였고 이를 총 10회전에 대해 반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각 회전마다 컴파트먼트 구조를 시각화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색상은 서로 다른 컴파트먼트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회전 구간에서 매우 유사한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회전이 진행되더라도 컴파트먼트의 위치와 형태가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단 영역과 하단 영역의 분리 구조는 모든 회전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며 특정 영역은 항상 동일한 위치에서 유지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회전마다 다른 모델을 사용하는 대신 하나의 대표적인 컴파트먼트 구조로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전체 시스템은 총 5개의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상단에는 3개의 컴파트먼트가 존재하고 중앙에는 1개, 하단에는 1개의 컴파트먼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단의 3개 영역은 서로 분리된 구조로 존재합니다. 각 영역 내에서는 비교적 활발한 혼합이 이루어지지만 서로 다른 영역 간에는 물질 교환이 제한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하단 영역은 다른 영역과의 교환이 상대적으로 적고 유체 또는 입자가 비교적 오래 머무르는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컴파트먼트 구조는 단순한 공간 분할이 아니라 혼합 및 물질 전달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물리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본 분석에서는 두 데이터가 동일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두 데이터 모두에서 동일하게 5번째 아인 밸류 이후에서 아인 갭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스템이 총 5개의 주요 컴파트먼트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하나의 데이터에서만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실험과 시뮬레이션 모두에서 동일한 구조가 도출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위쪽은 시뮬레이션 결과, 아래쪽은 실험 결과를 나타냅니다. 각 색상은 서로 다른 컴파트먼트를 의미합니다. 두 결과를 비교해 보면 각 컴파트먼트의 위치와 형태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단의 분리된 구조와 중앙의 연결 영역, 그리고 하단의 단일 영역 구조가 모두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또한 오른쪽의 트랜지션 데이터를 보면 각 영역 간의 확률적인 이동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노드에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확률, 즉 Self Transition Probability는 약 0.85에서 0.9 수준으로 매우 높은 값을 보입니다. 반면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는 확률은 상대적으로 0.1 이하로 낮은 값을 갖게 됩니다. 이는 각 컴파트먼트 내부에서는 물질이 잘 혼합되지만 다른 영역과의 교환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시스템이 almost invariant structure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각 컴파트먼트가 비교적 독립적으로 유지되는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러한 확률 흐름 구조 또한 실험과 시뮬레이션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결과를 통해 제안된 모델이 실제 시스템의 물리적 거동을 매우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 모델 기반 예측이나 공정 최적화에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음은 레지던스 타임 분석 결과입니다. 레지던스 타임은 입자가 특정 컴파트먼트에 들어간 후 그 영역을 벗어나기까지 걸리는 평균 회전수를 의미합니다. 이 값은 각 영역에서 물질이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혼합 특성과 물질 전달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먼저 하단 영역인 컴파트먼트 1을 보면
약 9.64 회전으로 가장 큰 레지던스 타임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영역에 비해 입자가 가장 오래 머무르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단 영역들이 약 7에서 5 정도의 회전 수준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탑 영역 중 하나는 약 7.89 회전, 또 다른 영역은 약 7.42 회전, 또 다른 영역은 약 5.84 회전을 보입니다. 반면 중앙 영역은 약 5.83 회전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보다 짧은 레지던스 타임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 영역이 물질이 빠르게 통과하는 경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하단 영역은 물질이 정체되는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색상이 레지던스 타임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하단 영역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는 색인 노란색이 많이 보이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히스토그램을 보면 레지던스 타임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은 하단 컴파트먼트, 보라색은 중앙 컴파트먼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의 경우 분포가 오른쪽, 즉 큰 값으로 치우쳐져 있으며 최대 약 15회전 이상까지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영역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값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체로 5에서 8회전 범위에서 분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하단 영역에서 입자가 장시간 머무르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컴파트먼트 분석에서 하단 영역이 다른 영역과의 교환이 제한적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러한 레지던스 타임 결과가 이를 정량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시스템은 상단에서는 제한된 혼합, 중앙에서는 빠른 전달, 하단에서는 정체 영역이 형성되는 구조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향후 반응 효율이나 물질 전달 성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믹싱 타임 분석 결과입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초기 농도 분포를 세 가지 위치로 나누어 비교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단, 중앙과 하단, 그리고 하단 영역의 각각의 초기 위치를 설정하였고, 이를 스팟 A, 스팟 B, 스팟 C로 정의하였습니다. 먼저 중앙과 하단 사이에 위치한 스팟 B의 경우 약 82회전으로 가장 빠른 믹싱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단 영역인 스팟 A는 약 171회전이 소요되며 상대적으로 느린 믹싱 특성을 보입니다. 특히 하단 영역인 스팟 C의 경우 약 208회전이 필요하여 세 위치 중 가장 긴 믹싱 타임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위치에 따라 믹싱 속도가 크게 달라지며 중앙 영역에 가까울수록 하단으로 갈수록 빠르고 하단으로 갈수록 느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혼합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X축은 회전수, Y축은 평형 상태에 도달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먼저 빨간색 곡선인 스팟 B를 보면 약 80회전 부근에서 빠르게 95% 이상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초록색 곡선인 스팟 A는 약 150회전 이후에야 점진적으로 평형 상태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보라색 곡선인 스팟 C의 경우 가장 완만한 증가를 보이며 약 200회전 이후에야 평형에 도달합니다. 이는 하단 영역에서 믹싱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물질이 장시간 머무르면서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이 결과는 앞서 레지던스 타임 분석에서 하단 영역의 체류 시간이 길다는 결과와도 일치하며 컴파트먼트 구조 분석에서 나타난 제한적인 물질 교환 특성과도 잘 부합합니다. 따라서 시스템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 영역은 믹싱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전달 경로 역할을 하고, 상단은 중간 수준, 하단은 믹싱이 가장 느린 정체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시스템은 위치에 따라 믹싱 특성이 크게 달라지며 특히 하단 영역이 전체 믹싱 성능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 최적화 시 하단 영역의 믹싱 개선이 핵심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과 한계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트래젝토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액터 내부의 믹싱 고조를 분석할 수 있었고 CFD 없이도 빠른 믹싱 시뮬레이션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컴파트먼트 기반 모델을 통해 복잡한 유동을 단순화할 수 있었으며 실험과 시뮬레이션 결과가 잘 일치하여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의의를 보면 기존 CFD 기반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입자의 움직임을 반영한 라그랑주 기반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조건에서 빠른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믹싱 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도와 계산 효율 간의 트레이드-오프입니다. 격자를 세분화할수록 정확도는 향상되지만 계산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격자를 크게 설정하면 계산 효율은 높아지지만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격자 크기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입력 데이터 의존성입니다. 본 모델의 결과는 트래젝토리 데이터의 양과 질에 크게 의존하며 특히 실험 데이터의 경우 노이즈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 상태 가정의 한계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대표성을 띠는 전이 행렬을 선택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이 전이 행렬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변화나 시간에 따른 유동구조 변화까지는 완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재현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에서 사용한 실험 환경입니다. 반응기는 3리터 규모의 스틸탱크 리액터를 사용하였고 러스턴 터바인을 2개 장착하였습니다. 회전 속도는 252rpm이며 3개의 배풀이 포함된 구조입니다. 시뮬레이션의 경우 M스타 CFD를 사용하였고 레티스 볼츠만 메소드를 기반으로 유동을 계산하였으며 난류 모델로는 LES, 즉 스마고린 스카이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실험적으로는 4D PTV 기법을 사용하여 약 4만 개의 트레이서 입자를 기반으로 3차원 트래젝토리를 측정했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코드까지 공개되어 있어 재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논문에서 사용된 매틀랩 코드는 GitLab을 통해 공개되어 있으며 해당 코드를 활용하면 전이 행렬 구성 및 분석 과정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드 실행을 위해서는 매틀랩 환경과 함께 가이오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GitHub에 제공되며 이를 기반으로 아임밸류 분석 및 컴파트먼트 추출이 수행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